CQ, this is W9GFO. Is anybody out there? 무선 통신으로 엄마의 빈자리를 달래보는 엘리. 그리움은 호기심이 되어 커져만 갔습니다. 통신으로만 연결됐던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궁금함이 가득해 보이는 엘리. 호기심의 시작도 끝도 우주가 될 것 같은 질문에 아빠의 호기심 불지피는 현다. 엘리는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나아갑니다. 별이 떨어지던 날, 심장이 안 좋았던 아빠를 잃고 엘리, 어딘가 계실 것 같은 아빠에게 호출을 해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엘리는 우주의 존재를 찾기 위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세티 과학자가 되어 있네요. 실제 프로젝트기도 한 세티는 1961년부터 우주 신호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세티는 전파 만환경으로 수신한 전파 신호를 분석하고 외계 지적 생명체가 의도적으로 발신한 전파를 찾아 그 존재를 입증하게 되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지구에서도 RS15 메시지라고 하여 1974년 우주로 쏘아 올린 방송이 있으나 도착하는 데만 25,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ET의 응답을 기다리는 헛된 연구쯤으로 생각하는 과학재단의 드럼린 박사.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스스로 찾아 나섰고 찾았습니다. 민간 투자자를 찾아 나선 지 1년 하고도 3개월째입니다. 엘리에게 투자를 시작한 헤든그룹. 엘리 자신의 프로젝트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받아 이어진 연구는 4년이란 시간이 또 흘렀고 연구비를 중단했던 드럼린 박사, 이번엔 천문대 사용 연장을 간섭하며 3개월 후 임대 종료를 알려왔습니다. 이 연구를 엘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매번 듣던 소리와 다른 소리. 적경 18도 36분 56.2초. 확인 바람. 4개의 안테나에서 들려오는 정확하고도 낯선 펄스 신호. 발신지는 26광년 떨어진 검고자리 제일 밝은 별 베가성입니다. 외계로부터 받은 신호 소식은 재빠르게 퍼졌고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매스컴, 기자는 물론 군부대 정보요원 그리고 실용과학을 외치며 엘리의 연구에 매번 태클 걸기에 바빴던 드럼린 박사.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티나게 잡고 있습니다. 전송된 신호를 영상화해보니 외계를 향해 쏘아올린 인류의 첫 전파인 베를린 올림픽의 히틀러 개막연설 영상입니다. 그리고 각 신호마다 대량의 암호화된 정보들이 첨부되어 있음을 발견하죠. 태클 걸기에 바빴던 드럼린 박사. 자신이 이 연구팀의 리더라며 대통령의 과학기술 특별 고문이라는 직책도 얻게 됩니다. 최고의 해독 전문가들이 투입되지만 진전도 없이 2주가 후딱후딱 가버렸습니다. 헤매고만 있던 그 시간 엘리에게 연구자금을 지원하던 헤든그룹 대표 헤든 할베. 암호 해독의 중요한 포인트를 일러줍니다. 헤든 할베의 도움으로 해독된 메시지의 정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였습니다. 설계도대로 제작된 기구는 단 한 명만이 탈 수 있는 운송기구. 외계인이 보낸 1인 초대장인 셈입니다. 수개월이 흐르고 10명의 국제 후보들이 선별됩니다.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말한 엘리는 탈락되고 심사관이 원하는 답변만을 내놓았던 영악한 드럼린 박사, 최종 합격자가 됩니다. 자금이 360조가 투입되는 단일 프로젝트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그 규모를 짐작하게 하죠. 실제로도 우리 인류가 만든 가장 비싼 프로젝트는 180조 원이 투입된 ISS 우주정거장입니다. 테스트 시험 가동이 시작되고 엘리는 전에 본 적이 있는 프로젝트 반대론자 광신도 남자를 발견합니다. 침입자를 알리는데 온몸에 칭칭 감긴 자폭 시스템. 버튼 하나로 폭파된 우주선. 이대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다시 등장한 헤든 할베. 이번엔 러시아 우주정거장입니다. 비밀리에 건설된 똑같은 우주선 시스템. 인류 대표 우주인 엘리. 심엄한 통제.
최첨단 녹화 장치. 동력 가속 시작. 동력이 올라갈수록 영상은 전송되지 않고 엘리가 느끼는 신기한 현상. 몇 번의 웜홀. 시인이 왔어야 했다며 오히려 시적 언어가 된 언어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엘리. 도착한 이곳은 26학년 떨어진 백아성입니다. 의식이 형성화된 것인지 어릴 적 자신이 그린 펜사콜라의 그림과 같은 바다, 잔뜩 긴장하고 있는 엘리 앞에 흐릿하게, 천천히, 곧 선명하게 아빠의 모습입니다. 무의식 상태일 때 기억을 뽑아 만들어낸 그들만의 접근 방식임을 알아챈 엘리. 인류를 대표하여 물어볼 질문 참 많은데 이건 첫걸음이라고 계속 나아가라 합니다. 아쉬운 작별 인사. 증명할 모래라도 챙겨야 할 텐데요. 그냥 그렇게 지구로 다시 얼떨결에 돌아옵니다. 엘리 날짜부터 물어봅니다. 통제실 앞 사람들 영상이 다시 잡히자 안심하고, 그런데 갔다 온 그곳의 장면은 녹화된 게 단 한 장면도 없습니다. 기계를 그냥 통과한 탑승기, 수초관의 낙하 영상, 이동된 흔적조차 없고, 자신의 본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증명도 설명도 할 수 없지만 우주가 보여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증명할 증거가 없기에 환상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엘리.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사실. 엘리가 가져간 최첨단 녹화 장치에 녹화된 18시간의 잡신호.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섬세한 심리 묘사와 1997년 개봉작임에도 뛰어난 영상미를 보여주며 우주에 대한 동경으로 커다란 감독을 안겨준 작품, 영화 콘텐츠입니다. 엘리가 다녀온 별 백아성, 우린 증여성이라고도 하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백아성엔 백아 연합군이 있어 지구를 쳐들어왔었는데, 물론 마징가의 막내 그랜다이저가 지구를 지켜주지만 말이죠. 우리의 기술력으로 하지 못하는 송신, 오롯이 수신에만 의존해야 하는 지구 문명에 있어 전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문명이라면 그들은 분명 우리보다 더 진화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결론일 것입니다. 우주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하며 이 영화를 통해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대사,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정말 이 광활한 우주에 인간만 존재한다면 그건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라는 정답의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는 증명할 순 없지만 한 인간으로서 내가 겪은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 엘리의 대사를 통해 영화 내내 증명할 수 없어 인정하지 않았던 종교와 과학의 접점을 찾게 하여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공평한 화해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무형의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지만 이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기대감과 설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할 이유, 어떤 미래를 꿈꾸어야 하는지 생각의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의 감성을 그대로 표출해내며 공감을 만들어낸 조디 퍼스터 캐릭터 해석 능력에 감탄을 보내며 이상 150분의 시간 봉인을 부추기며 마치겠습니다. 그럼